기초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간단해요.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5분의 1 x의 분산이 1이네요. 그리고 5분의 1 중에 5분의 1 x의 분산이 1이니까 이거 그냥 기본기지. 여기 제곱으로 빠져나오지. 그래서 분산 x는 25. 25분의 1이 돼서 이쪽으로 보내버리고 25. 이제 기본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x에 대해서 80이 기준이고 이런 확률하고 그 다음에 p에 대해서 x가 120보다 큰 게 같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는 대칭형의 종 모양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x에 대해서 80보다 작을 때 80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120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얘랑 얘가 확률이 같으려면 대칭성을 가져야 돼. 그래서 80하고 120이 이렇게 같은 대칭성 위치에 존재를 해야 돼. 80보다 작을 때 하고 120보다 클 때 이런 면적에 대해서 확률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 이걸 가지고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거는 평균을 알려주는 거야. 딱 가운데 100이 되는 거지. 그래서 평균은 100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을 게 몇 개 없어요. 넓이 하고 부분 넓이 하고 대칭성 이게 사실 끝이야. 근데 이거를 좀 어렵게 내려고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얘를 함수화해서 이제 고난이도 문항들이 들어가거든. 당연히 여기 가운데에 몰릴수록 확률은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격이 2야. 간격이 2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어디에서 가장 확률이 제일 크냐라고 하면 이 꼭지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대칭축이 있는 위치에 이 구간이 딱 들어가면 최대가 된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게 약간 이제 고난이도 된 어떤 수투나 뭐 그런 이상의 어떤 최대치수로는 가지는 못해도 이제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으로 얘네들을 최대치수로 만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정규 수업 시간 때 조금 다양하게 해보고 자, 그 다음에 240번도 한번 해봅시다. 변수가 하나는 x라고 하는 애가 평균이 8이고 정규분포를 따를 테고 8이고 표준편차가 3에 이렇게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y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을 몰라요. 표준편차도 몰라요. 이렇게 됩니다. 자, 두 확률변수 x, y가 확률이 4에서 x 기준이다. 8까지 하고 y는 8보다 큰 확률이 2분의 1이 나와야 되네. 자,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y가 8 더하기 3분의 2시그마 이렇게 되는 값을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연립형인데 이런 정도가 어려운 거야. 이 정도가 이제 수능에서 4점짜리라서 이 정도 풀 수 있으면은 뭐 이쪽 파트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수능용은. 자, 해봅시다. 표준화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자, 얘부터 가봅시다. Z로 바꿀게. Z로 바꿔버리면 X라는 값이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4에서 8 빼고 3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Z로 바뀌는 거지. 8에서 8 빼고 나누면 0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3분의 마이너스 4가 되고 3분의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Z로 바꿔야 되는데 Z로 바꾸는 애가 여기 8 모르지 아무것도 8 빼기 M에 시그마로 나눈 이 형태가 2분의 1이 되네. 자,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Z 입장에서 다시 그래프를 읽어. 뭐 계속 읽는데 대칭성, 그 다음에 부분의 넓이 중에서도 특별하게 많이 나오는 게 0.5, 0.5 이제 2분의 1, 2분의 1 거기를 이제 마이너스 3분의 4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예요. 얘랑 그치 요만큼하고 얘보다 큰 애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합쳐서 2분의 1이 나와야 되네.
합쳐서 대칭성 생각합니다. 당연히 요거에 대한 대칭성이 여기가 3분의 4가 될 텐데 이거보다 큰 쪽이 이만큼이 들어가야 여기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합쳐져서 딱 절반이 되겠지. 근데 이 정도가 어려운 거야. 근데 이 정도가 그냥 뭐 가볍게 느껴지면 좋아요. 자, 그럼 얘가 이제 3분의 4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식이 하나가 나오지. 식이 하나가 나오고 시그마분의 8 빼기 m. 그럼 여기에서 다시 갑니다. 요 놈을 다시 또 바꿔요. Z로. 8 빼기 m. 8에서 여기서 m을 빼고 3분의 2 시그마가 있는데 일단 m을 뺀 거고 시그마로 또 전체를 나눠줘야 돼. 시그마로 나눠주고 시그마로 나눠줘요. 이렇게. 이 모양을 살려준 이유는 여기 있어서 그래. 이게 우리 3분의 4야. 3분의 4. 이게 3분의 4. 그치?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야. 그러면 P의 Z가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는 2죠. 2보다 작은. 자,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2는 0.4772가 됩니다. 2보다 작은 확률이니까 다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Z는 평균이 0. 여기 2보다 작은 이만큼을 다 구해주고 0.5에다가 0.4772를 더하면 0.9772가 되죠. 이 정도 할만하지. 그치? 그래서 이 정도가 안 돼도 그냥 외우면서 풀면은 이 정도 유형이 많지가 않아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더 어려운 스타일은 정규 수업 때 하는 걸로 하고 기초 이동행관 하는 거가 할 테니 한번 더 해볼까? 때 하고 이거 다 끝나는데 주변에 할 게 없네. 하나 더 있다. 이론이 하나 더 있네요. 334쪽에 봅시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 자, 뭐 이항분포는 이미 우리 배운 거야. 기호를 NP, 시행 횟수와 확률.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냥은 안 되고 이 시행 횟수가 적당하게 커지면 말이 되게 웃기죠. 적당하게 커지면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라플라스의 정리라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배우지는 않는데 그냥 대충 뭐 그냥 한 뭐 20번, 30번 이 정도만 돼도 얘네에 대한 원래 이제 표 확률 분포표로 가면 0일 때, 1일 때 막 이렇게 들어갔잖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확률에 대해서 얘네들을 점을 찍으면 대충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대충 뭐 한 30번, 40번만 돼도 엄청나게 이제 큰 숫자가 돼서 되게 웃기죠. 충분히 크면, 이 충분히 크면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얘가 이제 여기에 대한 평균은 np가 되고 여기 m이 미치고 여기 이제 분산이 미치잖아. npq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 값은 웃기게도 이제 근사값이야. 왜냐면 여기 정확한 값으로 딱딱딱 떨어지는 게 이항분포의 값인데 대충 뭐 비슷하겠거니 하고 때려찍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문제 오류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 그런 얘기는 됐고 괜히 해봐야 머리만 아플 것 같고 자, 계산만 합시다. 257번 아주 간단해요. 자, 한 개의 동전을 64회 던집니다. 일단 표현부터 해볼게. 64번을 던져야 돼요. 동전이니까 확률은 2분의 1 확률. 그러니까 앞면이 30회 이상 34회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럼 앞이 나오는 변수를 x라고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정규분포를 따를 거라 생각을 하고 64번이면 충분히 뜬 거예요. np 곱하면 32번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은 여기가 32 곱하기 2분의 npq니까 그러면 16이 되니까 4의 제곱
자, 얘를 다시 표준화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x라고 하는 애가 몇 번? 30번 이상의 얘를 구해야 돼요. 그럼 얘를 다시 z로 바꿔. 자, 공식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야. 30에서 32를 빼고 4로 나눠요. 그러면 0.5, 2분의 1, 0.5라고 쓰네요. 0.5에서 그 다음에 34에서 32 빼고 4로 나누면은 여전히 2분의 1. 이거 좀 이상한데? 32구나. 그러면은 빼기 0.5. 자, 그래도 축하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려봅시다. 0.5 마이너스 0.5에서 0.5까지 이만큼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 반 잘라갖고 이만큼만 구하면 되고, 그건 표있지. 0.192로. 그러니까 결과는 곱하기 0.1915 0.3830 넘어갑시다. 그래서 계산만 잘하면 돼, 이쪽. 원래 진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어려워요, 이쪽이. 내가 알았던 지식이 이게 아니네 라는 걸 깨달으면서 진짜 나는 이거 공부를 해봤거든. 고등학교 때 하도 그냥 궁금한 게 많아갖고 대학교 가서 이거를 공부를 해봤는데 이쪽 통계 쪽은 천재들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이가 안 돼요. 자, 조금 어려운 거 가봅시다. 258번. 요 문제랑 이제 최근에도 이제 얘를 가지고 평가원이랑 수능 문제화돼서 나오고 있어. 좀 어려워. 좀 천천히 할게. 바둑돌 안에 흰 바둑돌 5개야, 검은 바둑돌 20개가 있대. 흰 거가 5개, 검은 게 20개가 있대요. 자, 초인이가 게임을 하는데 흰 바둑돌 꺼내면 10점을 얻고.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바뀌는 과정이거든. 개수에서 점수로 바뀌어. 그래서 이걸 다르게 정의를 좀 해줘야 돼. 자, 일단 개수 x를 흰 바둑돌 개수라고 정의를 일단 시작합시다. 자, 그리고 흰 거는 10점, 흰색은 10점, 검은색은 2점을 잃는다. 102점. 처음 빵점에서 시작해서 1600회를 시행을 한대요. 획득한 점수가 1024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 점수가 1024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개수로 물어봤는데 마지막에 점수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변수 전환을 해줘야 돼요. 자, 일단 개수부터 들어갑시다. 자, 개수에 대해서 우리는 시행을 1600번을 하는데 이게 확률, 흰색이 나올 확률은 25분의 5니까 5분의 1이지. 이렇게 이 정도 표현은 해주고, 그럼 얘가 시행했으면 1600번이니까 충분히 커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걸 곱한 NP를 곱한 애가 5분의 1 곱하면은 320, 320에 5분의 4를 또 곱하면은 320에 5분의 4 NPQ를 곱한 거야. 계산이 안 돼요. 64에다가 4를 곱하면 16의 제곱인가? 16의 제곱. 이때입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점수로 환산할 거야. 점수는 y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점수는 y. 점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 흰색이 나온 거에다가는 이제 10점을 곱해줘야 돼. 10x가 돼요. 그 다음에 검은 게 나오면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검은 게 나온 거는 1600번 중에서 흰색이 앞에 나온 걸 빼줘야 되죠. 이렇게 이걸 계산을 하시면 12x 빼기 320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점수에 대한 거야. 자, 우리는 이게 x에 대한 애는 구했으니 얘를 다시 이제 y로 바꿔줘야 돼요.
y에 대한 방식으로 바꿔줘. 자, 이거 바꿔주는 거는 뭐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12. 그냥 이거 바꿀까? 안 바꿔도 되긴 하는데, 왜냐면 이 점수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돼. 자, 요거 대신에 그냥 얘를 집어넣어도 되죠, 이렇게. 네. 요걸로 갑시다. 굳이 뭐 표를 하나 더 하느니 여기에다가 12x 빼기 3200이 1024. x로 이미 잡아놨으니 다시 4924. 뭔가 좀 이상한데? 12x가 3200에 빼기 1024. 12로 나눠요. 산수를 해야 돼. 더하기지, 더하기. 4224. 계산이 되나? 12로 나누면 36에 624에 5 124. 응? 뭐야? 60. 미쳤나봐요. 24. 352. 자, x가 352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352. 자, 그럼 이제 요것만 풀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표준 변환, 표준 정규 분포 표를 가지고 찍읍시다. 찍어 볼까요? 저게 나와 있는 1600. 이건 좀 이상한데. 352. 그렇지? 요거죠, 요거. 320. 위로 이제 바꿔봅시다. 352에서 320을 빼고 16으로 나누면 되죠. 32. 지금 왜 이렇게 산수가 안 되니? 32가 남고 2. Z가 2보다 크게. 그렇지? 그러면 이게 뭐 이제 익숙하게 되면 그림 안 그려도 돼요. 2보다 큰 쪽이니까 2까지의 누적된 확률은 2가 0.477이지. 2가 0.4772. 여기를 계산하는 거는 0.5에서 0.477를 계산하면 되고 0.8 2 그치? 한소리 잘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자, 일단 이 정도가 엄청 어려운 문제야. 엄청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8문제의 수능 문제 중에서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는 4점짜리 안에 이런 거 하나 정도 나옵니다. 잘 생각해보면 산수예요, 산수. 그치? 산수를 어느 정도 잘해야 되냐면 살짝만 보여주면 264번에 보시면 이건 비슷해요. 264번이 작년 평가원에 나왔는데 16,200번을 줬다. 여기 뭐 그냥 뭐 이제 1,600번이지. 16,200번을 던져서 2,700번 이하 이런 걸 풀어야 돼. 산수를 잘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뭐 이 정도까지가 정규 분포 내용이에요.